안녕하세요.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유캐스트입니다.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는 경제 이슈와 경제 상식을 키워드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팟캐스트입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iOS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윤리드이고요. 예,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유튜브 구독자 수가 아주 조금씩 늘고 있어요. 예, 아니 그리고 저희가 팟캐스트를 제외하고도 네. 포스트니 유튜브니 오디오 클립이니 팟빵이 합쳐 보니까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거를 축하해야 돼요. 저희 자축을 하고 싶습니다. 예. 구독자 수 10,000명을 돌파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뭔가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네. 저희의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을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댓글 이벤트를 하든가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고민입니다. 예. 네.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줄여서 MS라고 불리죠. 마소라고도. 예, 마소라고도 불리죠. 예. 처음엔 마소가 무슨 의미인가 예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M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MS를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MS는 그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를 만들고 또 MS 오피스를 만들고 게임기 엑스박스를 또 만들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고요. 근데 MS는 이렇게 PC 시장에서는 이제 많이 두각을 나타냈지만 스마트폰과 인터넷 시대에는 적응하지 못해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었어요. PC 시절에서는 MS가 IT 기업 강자이긴 했지만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 이제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약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았었죠. MS 대신 빵이라고 해서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MS는 이들에게 이제 밀려나면서 점차 IT 업계에서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렇게 좀 밀려나기는 했어요. 그렇게 MS는 최신 IT 트렌드에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으로 여겨졌었는데 최근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다들 이제 좀 신문 기사로 보셨을 거예요. 시가총액으로는 애플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1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거기 주주님들은 좋아하시겠네요. 엄청 예. 좋아하시겠죠. 한때 MS 왜 스마트폰 제대로 못 만드냐, 검색 엔진 왜 이러냐, 이렇게 하셨을 텐데 어느덧 애플을 뛰어넘었습니다. 예. 11월 26일 MS의 시가총액은 장중 한때 8,129억 달러를 기록해서 1위였던 애플의 8,126억 달러를 제쳤다고 해요. 이게 8년 만에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는 시가총액 8,512억 달러로 1위로 장을 마감을 했어요. 시가총액 2위는 역시나 애플로 8,474억 달러였죠. 올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시총도 이제 슬그머니 다 뛰어넘었었던 거예요. 신압으로 참 예. 이렇게 올라왔네요. 네, 정말 좀 새로웠어요. 예, 네. 그러게요. 한때 1위를 차지했던 기업에 좀 밀려나더니 다시 1위를 차지를 한 거잖아요. 예. MS와 애플 등 IT 기업들을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시가총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해요. 시가총액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과 같은 실적과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매출은 실제로 기업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벌어들인 돈을 얘기를 하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벌어들인 돈인 이 매출에서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뺀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현재 기업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어요. 지금 기업이 얼마나 벌고 있는지,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통해서는 보지를 못해요. 주식회사는 대부분
다 주식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주마다 그 가격이 있어요. 주가라고 하는데 바로 주식수 곱하기 주가가 시가총액이에요. 한 주당 그 가격은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갖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즉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게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즉 공급이 많을수록 가격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성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기업의 주식을 서로 갖고자 하겠죠. 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가가 바로 상승하게 되는 거고, 시가총액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은 해당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나 기대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로 보기도 합니다. 연도별 시가총액 이제 1위 기업이 어딘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1위 기업이 어딘지 보면은 뭐 미래 어떤 사업이 각광받을 수 있을지를 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어디가 1위였을까요? 2000년대 초반에는 뭐 삼성 같은 그런 대기업, 제조업 기업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시가총액 1위를 차지를 했었고요. 2000년대 후반에는 엑손모빌이 시가총액 1위였어요. 엑슨모빌은 그 석유 회사인데 얘네가 또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갔네요. 예, 그때 이제 2000년대 후반에는 에너지 회사가 1위로 이게 이제 올라섰어요. 하지만 2012년이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애플이 지금까지 시가총액 1위를 계속 기록을 했었어요. 아이폰이 전 세계적 히트를 치면서 이게 올라가던 때, 그때 같긴 하네요. 보니까. 예. 예. 제조업에서 에너지 기업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기업으로 흐름이 변화를 했던 거죠. MS는 언제 1위를 했었냐고 보면은 2000년 전이에요. 1990년대. 한창 닷컴 버블이 클 때 아니에요? 그때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1위를 차지를 했다가 2000년에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에 넘겨줬다가 2002년에 잠깐 MS가 또 다시 1위를 했다가 다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물려줬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18년 지금 시가총액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렇죠. 네. 이 아이폰이나 다른 게 어떻게 팔리냐에 따라서 애플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죠. 예. 근데 만약에 뭐 연말에 시가총액 1위를 MS가 뭐 다시 차지를 하고 또 이후 몇 년간 MS가 계속 차지를 한다면은 최근 MS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제 흐름이 트렌드가 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그렇죠. 클라우드죠. 네. MS가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도 바로 클라우드 때문이에요. 스마트폰을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를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더 이상 크게 더 높아지지 않고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뭐 굳이 이제 스마트폰을 새로 그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뭐 내년에 폴더블 폰이 등장을 한다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좀 애플이 많이 예전보다는 그 위상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고성능 단말기가 아니라 예.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면 굳이 그 무거운 프로그램을 내 단말기에 돌리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돌리고 바로바로 결과 받아볼 수 있는 거니까 예. 진짜 뭐 단말기보다 클라우드 세상에도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계속 스마트폰의 세상이 이제 이어지지는 않겠죠. 애플과 MS의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 애플과 MS의 라이벌 구도도 참 재미있습니다. 애플과 MS는 참 비교가 많이 당하는 기업이에요. 예, 그러네요. 네, 설립된 시기도 사실 되게 비슷해요. MS는 1975년, 그리고 애플은 1976년에 설립이 됐어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MS가 애플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하청업체였다고 해요. 시장에서 이제 먼저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 MS가 아니고 애플이었죠.
애플은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고 이제 이걸 통해서 상장도 시켰어요. 예. 하지만 IBM이 개인용 컴퓨터 사업에 뛰어들었고 MS 이제 빌 게이츠가 IBM의 이 납품할 운영 체제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 나왔던 게 MS-DOS. 예, 그렇죠. 1990년대에 아마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MS-DOS가 정말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MS-DOS 하면은 이게 dir 이런 뭐 명령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지금의 윈도우는 사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대충 사용 방법을 알잖아요. 예, MS-DOS는 정말 따로 교육을 받았어야 됐어요. 예, 학교에서 막 저희 배우기도 하고 음. 그랬었어요. 이렇게 불편했던 OS긴 한데 MS는 그 윈도우를 이제 만들어내면서 성공을 시키면서 이제 성장을 했죠. 애플도 OS를 만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애플의 OS는 그 애플의 컴퓨터에서만 호환이 되고 MS는 그 다른 컴퓨터에서도 호환이 되었기 때문에 범용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스티브 잡스가 라는 전대기를 다룬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잡스 형이 막 화를 내는 게 나오더라고요. 예, GUI 그 GUI 있잖아요. 예.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MS 코드로 따라했다고 윈도우에서 예, 막 기기를 날 때문에 화냈던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보니까. 예, 맞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처음에 윈도우가 이제 그 애플의 그 GUI를 따라 했다는 예.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아무튼. 예. 근데 애플은 이제 그게 범용성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제 그 MS만큼 널리 퍼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맥킨토시 한 개로만 시작됐었죠. 예, 그래서 성장을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부도 위기까지 갔었어요. 하지만 아이팟의 혁신이 아이팟 기억하실 겁니다. 예. 아이팟의 혁신이 아이폰으로도 이어졌고 전 세계 스마트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2010년 5월 애플은 이제 MS의 시총을 뛰어넘었고 이제 2017년 7월에는 미국 기업 사상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달성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은 최근 아이폰 판매 부진 등으로 이제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예전과 같은 이제 혁신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런 이제 지적도 받고 있어요. 또한 중국에서 이제 한때 아이폰으로 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아이폰이 최근에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이제 스마트폰을 꽤 잘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국 제조사의 이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겹치면서 애플에게 이제 좋지 않은 그런 환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MS 얘기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요. 2014년 이제 MS는 좀 한동안 위기를 겪다가 2014년 사티아 나델라 CEO가 취임을 한 후에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일어났어요. 그렇죠. 인도에서 그 미국으로 이민간 1세대면서 개발자 출신이죠. 예. 기존 윈도우 OS와 MS 오피스의 매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갔고 사업을 다각화했습니다. 되게 좋았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와 결단력이 분명히 전제돼야지 가능한 건데 이런 것도. 예. 그렇죠.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을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삼고 확대해 나갔어요. 그 결과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은 MS 매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애저인 거예요. 가트너에 따르면 2017년 MS의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13%를 기록을 했어요. 여전히 1위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52%보다는 많이 뒤처져 있지만 성장세는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올해 3분기 MS의 클라우드 매출은 지난해 3분기보다 76%나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는 46%네요. 46%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도 결코 이제 낮은 성장률이 아닌데 MS가 훨씬 더 높았던 거죠. 예. MS와 애플 외에도 다른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빵이라고 있나요? 예, 빵의 상황도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가장 최근 실적인 올해 3분기 매출만 보면은 MS가 제일 높은 건 아니에요. 올해 3분기 매출을 비교를 해보면 애플이 6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이게 약 71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아마존이 56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9% 매출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알파벳이 33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1.5%가 증가를 했고요. 페이스북이 137억 달러로 33% 증가했습니다. 넷플릭스는 40억 달러로 36% 증가를 했어요. 이에 비해서 이제 MS는 29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9% 증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들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애플이 제일 높고 아마존, 알파벳, 그 다음에 MS, 그 다음에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파벳이 의외로 적네요. 거의 뭐 전 세계 온라인 강을 휩쓸다고 싶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매출이 많이 나는 건 제조업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예. 애플도 아무래도 그 아이폰을 판매를 하고 있고 예. 아마존도 물건을 파는 그런 그렇죠. 상거래다 보니까 매출 삼성이랑 규모가 애플이 크고. 싸운다고 그래도 진짜 절대 매출 보면 삼성이 훨씬 우위에 있잖아요. 애플보다요. 예. 예. 이래서 제조업 하나 봅니다. 아무튼 예상외로 이제 알파벳이랑 페이스북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넷플릭스도 예. 그 주목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죠. 생각보다. 그리고 매출 증가율도 사실 MS가 제일 낮아요. 여기서 예. 보면은. 그 높은 게 아니네요. 보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뭐 매출과 매출 영업이익과 또 시가총액은 이렇게 좀 약간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최근 이렇게 빵에 대한 이 지적이 미래 성장성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MS는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MS가 이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이제 광고 수익의 대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광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타겟팅 광고를 해야 되고 그 타겟팅 광고를 하다 보면은 개인정보 이슈가 항상 그렇죠. 네,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이 항상 이제 이슈로 나오고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 영상 콘텐츠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디즈니가 따로 OTT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넷플릭스를 봐야 되는 이유 중 큰 이유 중 하나를 잃게 되는 거라서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존은 클라우드 강자지만 수익은 여전히 온라인 쇼핑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MS는 매출이 정말 탄탄한 기반을 그렇죠. 네, 갖고 있는 게 있죠. 윈도우와 오피스. 이 매출이 결코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거의 통신사 수준이죠. 뭐 따박따박 들어오는. 예. 그리고 기존에 이제 오피스 사무실에서 계속 이제 윈도우랑 MS 오피스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태어난 이제 그 젊은 친구들도 계속 이 MS를 쓸 수밖에 없어요. 같은 세대가 이제 같이 세대 차이가 나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MS의 이 매출은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보면은 사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하드웨어는 포함되지 않은 순수 디지털 콘텐츠인 소프트웨어를 수익원으로 삼은 거는 정말 타고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한번 익숙해진 사람들은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MS 이전에는 또 이러한 소프트웨어만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없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그걸 만들었던 거고 이러한 이제 탄탄한 기존 매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MS가 그래도 클라우드 사업을 되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긴 저도 근데 맥북을 사고 싶어도 기존에 써왔던 MS 그러니까 윈도우나 오피스 호환성 때문에 섣불리 선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 큰 이슈예요, 사실. 맞아요. 어쩌면 지금까지 MS를 먹여 살리는 거는 빌 게이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 게이츠는 물론 지금은 경영에서 물러나고 있긴 했지만 그쵸, 아직도 MS의 큰 매출을 차지하는 그 부분을 만들어냈죠, 빌 게이츠가. 오늘 많은 얘기를 담다 보니까 사실 깊게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진짜 애플과 MS의 경쟁 구도를 좀 더 깊게 파헤쳐 나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IT 기업들 있죠. 페이스북, 뭐 예.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기업 중 나중에 미래에 어디가 또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IT 기업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이것도 예측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죠. 이들을 뛰어넘는 기업으로 계속 MS가 치고 나갈지. 한때 그 블록체인 업체들이 이런 그 중앙화된 이런 서비스 플랫폼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좀 제시가 되고 주목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스팀 이슈에 보니까 70% 구조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즘 블록체인 업계가 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예. 그 기존에 있던 쌓았던 견고한 비즈니스의 성을 예.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서 허물기라는 정말 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탈중앙화가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탈중앙화 자체는 되게 좋은 이론이고 그렇죠. 개념이긴 한데 그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것도 요즘 좀 느끼고 있어요. 인터넷도 그렇고 뭐 전에 있던 뭐 뉴스 사이트 유스넷도 그렇고 사실 인터넷의 시발점도 보면 탈중앙화된 그런 거였어요. 누구나 다 접속을 해서 민주주의의 뭐 어떤 이상에 걸맞는 각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뭔가 커다란 사이버 광장 같은 공간이었는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칸막이 치고 건물 구조를 짓고 사람들 많이 모이게 만든 이런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구글에 더 종속되어 있지 지금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탈중앙화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고 탈중앙을 한다고 해도 사람은 다시 권력에 뭐 다른 계층화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중앙 집권은 다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먼 미래 얘기겠죠? 예, 그렇겠죠. 예, 그렇죠. 아무튼 뭐 오늘 뭐 MS 얘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윈도우나 이런 그 탄탄한 그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정치 싸움이 그렇게 심하대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혁신을 하고 뭔가 외부의 적을 상대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내부에 스스로 적을 만한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고 하는 거야. 그게 혁신을 저해하고 그런 거 저해했는데 사티아 나달라가 그걸 들어와가지고 이걸 깨내라 무지하게를 먹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쓴 자서전과 본인이 책으로는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일인 거잖아요. 또 그렇죠. 또 직접 그 회사에서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일이죠. 예.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구글도 그렇고 지금 MS도 그렇고 CEO가 다 인도 분이시죠. 그러니까요. 예. 펩시도 인도 분이시고 되게 경영도 되게 잘하세요 또. 나중에 인도 특집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투자를 받는데 핵심 엔지니어나 아니면 그 엔지니어가 인도인이 아니냐 이거 따라서 투자 금액이 달라진대요. 네. 그러니까 인도 인력과 인도 요쪽 그 어쨌든 여러 그 선배들이 잘 해놓다 보니까 그 믿음과 신뢰가 되게 높아요, 진짜. 실제로 저도 그때 예전에 구글 그때 마운틴 뷰를 한번 가봤거든요. 뭐 가봤는데 다니는 사람의 3분의 1 정도는 아시아계, 반 정도가 아시아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인이랑 뭐 동양인 다 포함한다고 하면은 딱 봐도 그래서 되게 편했어요 다니기가요. 네. 그러니까 한 10명 중 1명은 동양인이고 뭐 또 10명 중 한 4-5명은 또 인도인이고 하니까 되게 편하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예. 그리고 의외로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가면은 동양인들이 이런 가면은 가도 우버도 타고 그러도 보면은 뭐 동양인이랑 무시받는 게 보다는 물론 손님이라서 그러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 쟤들은 수학 잘해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 모르겠는데 똘똘한 이미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들더라고요. 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